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벌써 4년이 흘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니 피겨계에 살아있는 레전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입니다. 피겨 선수 전용 링크장 하나 없던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피겨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퀸 연아, 김연아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9월 5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아버지 김현석과 어머니 박미희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난 김연아. 어린 시절 연아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별했던 건 보통 아기들은 돌을 전후에 걸음마를 떼는데 반해 연아는 8개월 무렵부터 걷기 시작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연아가 7살이 되던 1996년 그녀는 3살 위의 언니와 함께 집 근처 시민회관에 있는 실내 빙상장에서 방학 특강으로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겨의 재미를 느낀 연아는 엄마를 졸라 마스터반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연아의 남다른 점프력을 눈여겨본 코치는 연아의 어머니에게 연아를 피겨 선수로 키워볼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사실에 연아의 부모님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연아의 부모는 연아와 같이 스케이트를 배우던 첫째 딸을 그만두게 하고 재능이 있는 둘째 딸 연아를 피겨 선수로 키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지기 싫어하던 연아는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연습에 매달릴 정도로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의지와 집념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연습이 잘 안되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속상해했고 배우고자 하는 기술이 있으면 수백 수천 번이 넘어지더라도 기어이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훗날 선수가 된 후에도 연아는 지독한 연습벌레로도 유명했는데 모두가 쉬고 있을 때 자기도 같이 쉬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나 설날에도 혼자 연습을 한 건 물론이고 연습을 하다 숨이 차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순간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하는 이 순간을 이겨내야 다음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지독히도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에 피나는 노력까지 더해지니 연아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전국 동계체육대회부터 국내의 각종 피겨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휩쓸며 피겨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 연아는 처음으로 3회전 점프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연아는 국내용이 아닌 국제용이라는 코치의 말에 연아의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해외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전지훈련 비용만 해도 2달에 약 1,500만 원, 아주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은 딸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게 된 연아. 그런데 사실 연아의 여권 영문 표기 이름이 연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정확히 연아라고 이름을 적었지만 여권 담당자가 실수로 하이픈을 잘못 입력해 연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국제무대로 한 단계 비상할 준비를 마친 연아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02년 4월 처음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보란듯이 트리글라브 트로피 노비스 부문에서 우승을 거두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드디어 트리플 점프 5종을 완성시키며 2003년 불과 14살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게 됩니다. 하지만 피겨 전용 아이스링크장이 없던 탓에 피겨 선수들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의 연습 시간을 피해 하루 2번 오전과 저녁밖에 연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아는 늘 새벽 1시 링크장에 불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스케이트장을 지켰던 연아와 엄마. 연아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우리 불 꺼야 돼요. 조금만요. 아직 2세트 더 남았어요. 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2004년 중학교 2학년이 된 연아는 다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합니다. 처음으로 ISU 공인 국제대회인 헝가리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에 참가해 트리플 5종 점프를 모두 멋지게 성공시키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김연아라는 이름을 서서히 알리던 시절 연아는 그녀의 피겨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12살 때 트리플 악셀을 완성해 피겨 천재로 불리고 있던 아사다 마오.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연아와 마오는 키도 비슷, 체격도 비슷,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아와 마오의 출발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아가 피겨 전용 스케이트장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모든 훈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가며 순전히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빛을 본 개천의 용이라며 마오는 피겨 선진국의 든든한 후원과 지원을 받고 자란 소위 피겨 금수저였던 겁니다. 실제로 일본 빙상계에선 마오를 피겨 금메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헬싱키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마오는 대회 사상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며 35점 가까운 큰 점수차로 연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하는 훗날 그녀의 자서전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는 마오를 보며 자존심이 상했다. 왜 하필 저 아이가 나랑 같은 시대에 태어났을까? 라고 마오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언젠간 아사다 마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운명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실력이 갈수록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싱키 대회 2년 후인 2006년 슬로베니아 세계 주니어 대회에선 연하가 마오를 추격할 정도로 실력이 확 늘었고 그해 12월 러시아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마오를 12점 차로 누르며 연하가 우승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둘의 첫 올림픽 무대인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마오는 최종 득점 205.50 그리고 연하는 228.56으로 무려 20점 이상의 큰 점수 차이로 연하는 금메달을 마오는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렇게 연하와 마오의 통산 전적은 10승 6패 둘의 역사적인 승부는 결국 연하의 우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훗날 마오는 은퇴 후 현역 시절 나 자신만 이기면 된다고 늘 얘기했지만 사실은 김연아를 이기는 게 나의 목표였다. 김연아가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연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론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슬럼프를 겪기도 했습니다. 2003년 2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연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 그만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와 발목 인대 부상 그리고 아버지 회사까지 어려워지며 방황을 하게 된 연하는 결국 피겨스케이팅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연하는 다시 또 1위를 하게 됩니다. 이후 언제 방황했냐는 듯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아사다 마오와도 1, 2위를 다툴 만큼 승승장구하던 무렵 연하는 다시 한번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엔 다름 아닌 스케이트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연하는 고된 훈련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는 등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늘 신던 스케이트화가 이상하게 발에 맞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개월은 신어야 하는 비싼 스케이트화가 일주일만 신으면 발목 부분이 무너져 내려앉았고 투명 테이프를 빙빙 둘러서 신어봐도 다른 스케이트화로 바꿔봐도 맞는 스케이트화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스케이트화 때문에 통증은 더 심해지고 원하는 점프도 나오지 않자 연하는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2006년 9월 그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은퇴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연맹은 김연아의 집을 찾아가 마음을 돌리길 설득했고 연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끈질긴 설득 끝에 마음을 돌린 연하는 다행히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스케이트화를 찾아낼 수 있었고 허리 부상은 병원의 후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장도 지원도 거의 없던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과 훈련 환경 등이 개선되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자 연하의 표현력도 이 무렵 무섭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하가 이토록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매니저를 자처했던 연하의 그림자가 되어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인 생활 하나 없이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꼬박 16시간을 연하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연습 장면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유명 선수의 비디오 자료를 연구하며 전문가 못지않는 피겨 지식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연하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회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했고 점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케이트 굽과 블레이드 사이에 직접 책받침을 오려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녀의 사이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연하의 사춘기 시절은 하루하루가 전쟁일 정도로 모녀는 끊임없이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연하의 연습 태도가 못마땅해 볼로 링크를 100바퀴 돌도록 시켰더니 화가 난 연하는 정말로 100바퀴를 달렸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자들이 김연아에게 딸이 태어나면 피겨를 시킬 거냐고 묻자 연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연하. 연하의 대답을 들은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15년 넘게 도금 관련 사업을 하며 한 켤레에 150만 원인 스케이트화부터 전지훈련비, 개인 레슨비, 아이스링크 대여비, 의상비 등 연하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금전적인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또 연하를 따라 늘 집을 비우는 아내 대신 큰딸을 돌보는 주부의 역할도 병행하며
기러기 아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습니다. 연하는 이런 아버지에게 큰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2013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프리스케이팅 무대에서 아디오스 노니노 아버지여 안녕이라는 곡을 택한 이유로 아버지를 향한 곡이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연기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은퇴 무대인 소치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다시 한번 이 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딸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 많은 걸 희생했던 그녀의 가족. 그 누구보다 가족의 이런 희생을 잘 알고 있는 연하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하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세계 피겨 선수권, ISU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살아있는 피겨 교과서라고 불리며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열린 2009 세계선수권 대회 여자 싱글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다시 본격적으로 피겨 역사를 새로 써나갔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세계 신기록을 총 11번이나 경신하였고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내에 입상하는 올포디움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계 피겨 여자 싱글 부문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연하는 세계 첫 올림픽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역대 최고점인 228.56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때 김연아의 나이 21, 피겨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연아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4대륙 선수권 대회 우승, 그랑프리 파이널을 제패하며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선수권 대회 이후 이대로 은퇴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던 상황에서 연하는 다시 어렵게 복귀를 선택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올림픽 출전권을 한 장도 갖기 어려웠던 상황. 연하는 후배들을 위해 두 번째 올림픽을 출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201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거두며 한국 피겨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 3장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음반 위에 다시 선 피겨 여왕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최국 러시아의 편파 판정으로 김연아에게 돌아온 건 은메달.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분노했지만 김연아는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무대를 실수 없이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 끝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시상식까지 마친 김연아는 시상식 직후 인터뷰를 진행하다 조용히 눈물을 보였습니다. 18년간의 선수 생활, 힘겨웠던 자신과의 싸움, 어린 나이에 겪었을 엄청난 중압감과 압박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담긴 눈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겨 여왕의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은 듯 그녀의 표정은 한결 홀가분해 보였고 김연아는 그렇게 끝까지 강단 있고 의연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멋지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물러난 김연아는 은퇴 후 제일 먼저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여전히 피겨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도 맹활약했으며 우리나라의 스포츠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피겨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는 김연아 선수. 그녀의 나이 이제 고작 33.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그 시절 그 겨울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